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와 사회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투자자 입장에서 곰씹어보고 시사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자산운용 김학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IT 세계의 사실 강자가 구글이죠. 구글. 예, 구글이 여러모로 이 영토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구글의 크롬캐스트라는 제품이 아주 북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크롬캐스트가 뭔지요? 또 그런 서비스가 IT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부터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크롬캐스트라는 것이 지금 거의 뭐 불티나게 팔려서 지금 네. 절판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USB 같은 건데요. 네. 기존 이제 테레비에다 꽂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에 있는 그 컨텐츠를 그대로 TV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35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삼성이나 애플 같은 데가 이런 그 스마트 TV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하드웨어 필요 없이도 그냥 단순히 35불만 갖고 있으면은 이제 기존 이 테레비에서 이런 걸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위협적으로 이제 구글이 결국 이제 그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쪽에서 공격을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위협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새로운 그 디맨드가 별로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 걸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좀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IPTV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우월한 그런 컨텐츠를 기존의 어떤 단말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쪽도 굉장히 타격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T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좀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는 아직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지는 않은 거죠.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죠. 그러게요. 네. 이 스마트 TV를 만들던 업체에게는 뭐 상당한 그 경쟁자가 생긴 것 같고요. 구글, 이제 크롬이라고 하는 게 구글에서 만든 그 웹브라우저 이름, 이제 인터넷 크롬이죠. 브라우저가 예, 크롬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비디오 수신기를 이제 크롬캐스트라는 이름이 달렸는데요. 예. 상당히 판도 변화가 있겠습니다. 이 제품도 그렇지만 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컨텐츠의 중요성 그리고 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주목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 뭔가 좀 컨텐츠 업계를 다시 좀 봐야 될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크롬캐스트라는 거를 보면 네. 결국은 이제 그 무게의 중심이 컨텐츠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죠. 예.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 컨텐츠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는 컨텐츠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이 음원의 가치를 올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이거를 누가 사야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사지를 않고 그냥 스트림이라고 그러죠. 스트림, 다운스트림을 받아가지고 그냥 예. 한 번 듣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뭐 가요 프로 같은 거 보면은 뭐 7주, 8주씩 1등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지금은 사실 음악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치우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어떤 음원을 사는 게 좀 추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율동이 가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수들을 좀 보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공연을 하려면 가수들이 직접 가야 되니까 사실 그 매출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원이 생각보다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제 기분에 따라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계속 쏴준다 그러면은 저는 기꺼이 돈을 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시대가 안 왔기 때문에 제대로 컨텐츠가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도 컨텐츠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이 자기네 그 플랫폼에다가 이제 그 모바일 게임 올린다고 한 10개 업체 선정했는데 그 중에 2개가 한국 업체였었잖아요. 네. 그 주가가 이제 굉장히 폭등을 했었죠. 근데 그럴 때 단기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을 얼른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콘솔 업체, 모바일 게임 업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데 최근에는 이제 해외 게임 업체들이 국내에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 버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외 게임이 한국말로도 이제 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적이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그 모바일 게임을 가장 많이 보급하는 데가 카카오톡 아니겠습니까? 근데 카카오톡에서도 이제 해외 게임을 오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도 이벤트가 있을 때 잠깐 단타 매매 정도 하는 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게임은 너무 빠르게 그 인기들이 돌아가고요. 신제품이 나오고 너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양 대표님, 옛날
스마트 게임에서 앵글리버드. 그건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앵글리버드도 안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해봤는데. 네. 저 요즘 그 모두의 게임. 네. 이거 금방 잊어먹는 것 같아요. 사람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도 바로 다른 게임들이 또 뭐 한동안 이제 뭐 차차차 주변에서 그러다가 그거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콘텐츠 업계들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고요. 자, 우리 또 사회적인 추세 가운데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노령화가 진행되는 모양이죠. 유엔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좀 얻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트렌드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금융자산, 특히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금융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35세부터 54세 연령층,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서 이제 그 저축을 해야 되는 세대가 많아질수록 좋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0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해서 정점으로 해서 꺾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부터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정상이죠. 근데 그린스펀이 그거를 가만둘 수가 없으니까 돈을 풀어서 막 부양을 했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최근 일어난 현상들 보면 약간 좀 그와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나요. 어저께 저는 지표를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어제 미국 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2.7%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달러가 강세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은 사람들이 이거 출구에 대한 의심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게 미국이 이제 경기가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서 건강한 인플레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약간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 중국도 사실 되게 의존적인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조금 돌았으면 중국도 이제 돌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끌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길게 보면 어차피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 인구 노령화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도시가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도시라는 거는 굉장히 이 고성장을 위한 고성장에 적합한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장이 떨어지니까 잡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을 구하기 위해서는 도심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거죠, 도심에.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정유의 수요가, 그러니까 기름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좀 더 나가면은 이제는 이제 자동차의 수요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차 얘기 많이 하지만 그 전에 디모터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자동차가 필요 없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운전면허 잘 안 갖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은 미국에서 자동차 없이 못 살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그런 사회로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이제 한편 노인들은 물리적인 활동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못 가니까 결국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제 그 택배, 전자 결제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할 게 많습니다. 여기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추세 변화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는지를 추세를 알아야 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에너지 절약 얘기하다가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 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니셨고 나는 롤스로이스를 탄다. 우리 아들은 제트기를 탈 텐데 아들의 아들은 다시 낙타를 탈 것이다. 말씀하시는 좀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돌아가는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죠. 예. 자, 전무님 그 상품 중에 금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실제로 그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금을 지금 사고 있는 반면에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금에 대한 부분 굉장히 부정적으로 온수당 $1,00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쪽에 좀 무게를 더 실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 가격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그 금을 거래하는 트레이더를 한번 만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확실히 실물 수요는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산업재로서 금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T라든가 자동차에 쓰이거든요. 네. 근데 2010년경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이 이 귀금속을 좋아하니까 그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분들도 최근에는 금을 사면은 이거 그 자산 은닉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감시가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은 뭐 있는 거로 만족하고 더 이상 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상적자가 심하니까 지금 금 수입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별로 안 좋은 거죠. 더욱이 최근에는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사실 그 금 시장의 큰 손이거든요. 그분들이 현선물 그 차익을 노려요. 근데 현물과 선물 사이에 그 가격 차이는 뭐냐면 결국 이자 비용
그리고 보관 비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두 가지 비용이 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도 올라가죠. 그리고 이분들이 창고를 갖고 있었어요. 금속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근데 정부가 너희도 그런 창고 갖고 이 금속 사재기 해가지고 폭리 취하는 거 아니냐. 그 창고 포기해라라고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창고를 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관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내가 현선물 차익을 노릴 수 없다. 포기하겠다. 그래서 JP 모건이 최근에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죠. 네. 그래서 중요한 이 시장 참여자가 지금 나가고 있다. 그래서 금 가격은 여러모로 보나 앞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좀 헤지펀드들이 노렸던 건 뭐냐면은 그동안 출구 전략 때문에 금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게 버냉키가 이제 그 마음을 바꾸니까 그것만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 정도, 단기 매매 정도였었지 이게 금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추세적인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앞으로 참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벌써 물가가 좀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출구 전략, 금을 포함해서 인플레이션의 영향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미국 경제 회복의 이제 화두 중요한 쟁점이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던데 그래도 미국 인플레이션 아직까지 좀 안정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가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경기 민감주가 끌고 있는데 만약에 저승사자가 온다면 그건 인플레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 잘 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0.5%로 기대보다 높았지만 말씀하셨듯이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물론 이제 미국이 셰일가스 쓰니까 에너지 비용이 낮은 것도 있죠. 그렇지만 미국의 저소득층의 인건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소득의 불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물가를 계산할 때 약간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 제품이 10%가 올랐다. 그러면 근데 성능은 2배 올랐다. 좋아졌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가가 5%밖에 안 오른 것이다. 되게 자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헤도닉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실제로 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정부가 조작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부는 물가에 연동해서 이제 사회 보장성 뭐 베네핏을 주거나 이 연금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약간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제 저소득층이 덮어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참고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밀가격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의 산동이라든가 허베이 같은 데서 비가 제때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곡물을 많이 수입해야 되거든요. 또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고급 밀을 먹기 원해요. 그러니까 중국산 밀이 조금 저질이거든요. 그래서 좀 수입을 많이 하길 원해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그 밀 곡창은 건재하다. 그래서 2년 정도의 밀만 수입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밀 가격의 상승 잠재력이 아직 밀 가격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중국이 정말로 밀을 막 수입하게 되면 폭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못 참고 드러날 경우에는 아마 모든 그 자산의 가격이 끝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CPI 같은 걸 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 경제학 역사상 정부가 돈을 찍어대서 물가가 안 오른 적이 없습니다.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입니다. 지금은 돈을 풀었는데도 물가가 안 오르고 있고요. 오히려 뭐 물가를 인플레를 유발시키려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또 올 수도 있다. 염두에 두어야 될 또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켓 키워드 우리 자산 응용 김학주 전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